안녕하세요. 신동영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 트렌드입니다. 오늘은요, 세계 경제의 판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티에서 내놓은 아주 따끈따끈한 에이펙 2025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건 그냥 딱딱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스케일을 먼저 체감하고 가야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1%,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전 세계 GDP에서 아펙,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지구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이 지역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에이펙은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크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경제를 돌리는 혈관, 바로 무역의 길이 지금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이 네 가지 놀라운 변화를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무역의 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둘째, AI와 전기차라는 새로운 엔진이 어떻게 시장을 이끄는지. 셋째, 기업들이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무역의 주인공이 될 서비스와 데이터 이야기까지.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역의 새로운 길. 과연 지정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세계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요즘 뉴스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계속 느껴지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달걀을 중국이라는 한 바구니에만 담아두는 건 너무 위험해진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그대로 두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의 안전한 제2, 제3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교역량이 무려 86.7%나 폭증했어요.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동량도 66.8%나 늘었고요. 보고서는 바로 이런 나라들을 커넥터 경제, 즉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하는 경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연결고리가 탄생한 거죠. 이 엄청난 변화를 보고서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과거의 우회로가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이제 멕시코, 베트남, 태국 같은 나라들은 더 이상 그냥 거쳐가는 길이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의 새로운 심장 부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도로가 된 거예요. 이건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공급망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고속도로 위에서는 과연 어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을까요? 에이펙 경제에 불을 붙이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 두 번째 챕터에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무역 지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길 위에서 거래되는 상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한 기술이 있죠. 첫 번째, 엔진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2,336억 달러.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인 AI 열풍 덕분에 에이펙 지역의 반도체 수출액이 이만큼이나 늘어난 겁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의 힘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전기차. 같은 기간 동안 에이펙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 증가액이 무려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와 전기차, 이 두 개의 엔진이 에이펙 경제라는 거대한 자동차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완성된 차를 많이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와 가공재료의 무려 90%를 에이펙 국가들이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요. 배터리는 74%고요. 이건 그냥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전기차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자재부터 충전소까지 말 그대로 에이펙이 전기차 생태계 전체를 꽉 쥐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엔진이 그 위를 달리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생존법을 세 번째 챕터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관세 10% 인상처럼 딱 정해진 비용이 아니에요. 진짜 공포는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 자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해상 운송 데이터를 쫙 분석해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막상 태풍이 불어닥칠 때보다 곧 엄청난 태풍이 올지도 모릅니다라는 일기예보를 들었을 때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기업들도 똑같았습니다. 관세가 확정 발표됐을 때보다 선거처럼 혹시 관세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올 때 운송량이 훨씬 더 크게 요동쳤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폭풍우가 닥치길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일기예보만 듣고 바로 움직인 거죠. 이들이 쓴 전략이 바로 프론트 로딩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태풍 오기 전에 마트에 달려가서 라면이랑 생수 잔뜩 사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확실하니까 일단 창고부터 채워놓고 보자는 심리죠. 그리고 실제로 관세라는 태풍이 불어닥친 후에는요, 아주 영리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APEC 지역 안에서 오가는 컨테이너의 평균 가치는 그대로인데 유독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의 가치만 뚝 떨어졌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업들은 미국으로 물건을 아예 안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긴 보내되 관세를 맞아도 타격이 덜한 상대적으로 값싼 물건들만 보낸 거죠. 그리고 반도체처럼 비싸고 중요한 부품들은 다른 안전한 곳으로 길을 돌린 겁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상품의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그 미래를 한번 만나보시죠. 미래의 무역은 더 이상 배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상품 교역은 거의 성장세가 멈췄어요. 진짜 성장은 바로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IT 컨설팅, 금융 서비스, 원격 근무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이 된 거죠. 보이지 않는 수출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무역도 결국엔 땅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동남아시아가 미국과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미래 디지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격돌하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세 가지 핵심 흐름으로 딱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지정학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물리적 재편. 둘째, AI와 전기차가 이끄는 기술적 전환. 셋째, 상품에서 데이터로 넘어가는 디지털 이행.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지정학에 갈라놓은 길을 기술이 새롭게 잇고 그 위를 데이터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무역의 새로운 연결은 과연 흩어진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새로운 분열의 선을 만들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신동영의 테크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